네, 어제 하루 국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008명입니다. 그러니까 73일째 네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만 1,5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또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는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서 모두 8명까지 가정 내 가족 모임이 허용되는데요. 관련 내용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민족 대명절 추석이 이제 목전에 왔네요. 근데 이번에 지금 전해드린 대로 백신 접종자까지 포함하면 가정에서는 8명까지는 모일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은 풀어준 거잖아요. 네. 그나마 아주 조금 풀어준 느낌인데 어떤 추석 때 가족 모임할 때 어떤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좀 알려주시죠. 일단 그 8명의 내용이요. 네. 백신 접종 완료자가 4명이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예. 그런데 그냥 8명만 생각하면서 한 2명만 있어도 나머지 8명 맞추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어린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8명이거든요. 한 번에 나이가 모일 높군요. 수 있는 것은. 예, 어린이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따지면 실제로 온 가족이 모이는 것은 좀 불가능한 집안이 꽤 많을 거다. 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흩어지지 않고 그 정도만 지켜주신다면 저는 뭐 굳이 수도권에 있는 자녀들이 지방의 부모님을 방문해서 뭐 병이 많이 퍼지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만 잘 지켜서 가족끼리 잘 모여서 좋은 시간 갖는 것도 되게 소중하잖아요. 이제는요. 더 소중해졌죠. 예, 그리고 이제 환기 같은 거 잘하면 된다고 이미 이제 얘기도 네. 나오고 있고 다 네. 아는 거니까 모여서 이렇게 한 번씩 뭐 조카 만나서 끌어안는 다음에는 띄엄띄엄 앉아가지고 얘기하고 창문 항상 열어놓고 요즘 날씨 좋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요 크게 우려스러운 상황은 안 생길 거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고속도로 같은 데도 뭐 오늘부터 보니까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오늘부터 연휴 마지막 날까지 고속도로 가실 때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음식이 포장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점도 이제 휴게소에서의 또 접촉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것도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사실 휴게소도 야외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이 뚝뚝 떨어져 있으면 드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야외에 이제 쉬어 가셔야 되니까 차문 열어놓고 예. 가족끼리 앉아서 이제 포장해 온 거 안에서 드시고 좀 쉬었다 가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야겠네요. 네. 백신 접종에 좀 속도가 붙으면서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해서 1차 누적 접종률 언제 70%를 돌파할지 관심이 좀 모아졌었는데 오늘 안으로 좀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의 접종 상황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정부가 이제 70%라는 1차 접종에 굉장히 집착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아마 오늘 중으로는 해결이 될 겁니다. 69점 몇 % 어제까지 나왔으니까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70%가 가지는 과학적인 의미는 사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왜 하필이면 70이라 되느냐라는 건 없고요. 다만 70% 1차 접종을 완료했다는 것은 70%가 맞을 의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2차도 70%는 될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이고 그 얘기는 전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도 정말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율이 굉장히 높다, 뜨겁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제가 이제 과학적 의미가 좀 떨어진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한 번 맞으면 안 맞는 것보다 나으니까 이제 그만큼은 조금 두툼하게는 아니지만 두텁게는 아니지만 좀 얇게지만 각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보호막이 어느 정도 형성됐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2,000명이 넘게 나왔지만 그나마 그 상태에서 누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예. 백신이 아니었으면요. 벌써 2,500, 3,000명 갔다고 보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1차 접종률이 이 정도의 상황에서 현재 확진자 왜 이 정도인가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1차 접종률이 이 정도로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지지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지금 백신이 없었으면 지금 이 기세가 떨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백신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지금 가는 것이고 이제 2차 접종이 정말 70%가 완료가 되면 훨씬 더 나아질 것이다. 그렇게 희망을 가지는 것이죠. 네. 예. 그리고 사실 그동안 자녀 백신이 1차까지만 가능했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2차도 예약이 가능해진다고 하거든요. 방역 당국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백신 수급에 자신이 생긴 거죠. 예, 원래는 1차, 2차 간격을 제대로 해서 쭉 가야 되는 건데 이제 1차를 70%를 맞추기 위해서 2차에 맞을 분량을 갖다 1차로 다 땡긴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1차와 2차의
간격 차이가 25%가 넘고 있어요.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간격이 지금 사실 70% 다가오는데 1차는, 2차는 41% 좀 넘었어요. 예. 굉장히 큰 차이죠. 그래서 그 전에는 델타 전에는 1차만 해도 상당한 예방 효과와 중증 억제 효과가 있었는데요. 이 델타가 나온부터는 이게 많이 줄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서는 거의 촘촘히 들어갑니다. 네. 1차가 지금 우리나라 70%라고 그러면 2차는 거의 뭐 한 65%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2차를 이제 당겨가지고 1차를 빨리 70으로 이제 목표 달성을 이제 드디어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괴리가 많이 생겼죠. 그래서 40몇 %밖에 80% 정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게 숫자가 이제 올라가고 앞으로는 이제 아주 급속하게 올라갈 거니까 예. 기대는 하지만 이제 그래서 사실은 환자 숫자를 많이 누르지 못하는 그리고 위중증 이완율이나 그다음에 치명률도 아직까지 그냥 답보 상태인 그런 상태이고요. 바라건대 2차 접종이 70%가 넘어간다면 예. 아마도 위중증 이완율, 즉 100명 중에서 2명이 중환자실로 들어가야 되는 이 무시무시한 이 병의 이 정도가 좀 가라앉을 거고 따라서 치명률도 좀 줄 거다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예. 네. 일단은 2차 잔여 백신에 대해서 또 궁금한 것이 백신의 간격도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어떻게 예약이 진행되는지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접종도 잔여 백신으로 맞을 수 있다고 하는 거 굉장히 이제 잘 된 거고 아마 수급이 이제 충분하고 모더나도 뭐 800몇만 도즈가 이제 들어온다고 오늘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요. 화이자는 3주가 정답입니다. 사실은 모더나는 4주가 정답이고요. 예.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는 4주에서 12주라고 방역 당국에서 발표는 했지만 9주에서 12주 사이에 맞는 게 훨씬 더 내 몸에 항체를 많이 만듭니다. 네. 이것은 근거가 분명하게 있는 것이고 제조 회사에서 발표를 한 것입니다. 처음에 4주 간격으로 했다가요. 나중에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4주에서 8주 간격보다는 9주에서 12주 사이에 맞았던 사람들이 훨씬 더 항체 형성이 잘 되더라. 예방이 잘 되더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예. 지금 당국에서는 4주에서 12주를 발표했다 손 치더라도 예. 아스트라를 맞고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가급적 9주에서 12주 사이를 맞춰서 스스로 아니까요. 네. 맞춰서 맞는 게 좋겠고 저도 11주 차에 맞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요. 2주 차를 길게 있다 두 번째를 길게 있다 맞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항체도 훨씬 많이 생길 뿐 아니라 2차를 맞고 나서 6개월 뒤까지 부스터에 대한 걱정을 덜 해도 된다는 것이죠. 기간을 더 확보할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3월 달에 맞았는데 4월 달에 2차를 맞고 지금쯤 되면 항체가 다 떨어져 버리는 네. 거죠. 근데 5월 달에 맞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 겨울 끝자리까지는 항체가 있을 거다라는 그런 저는 믿음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약을 하실 때 그 점도 조금 좀 세심하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잠깐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 짧게 정리해드리면요. 오늘부터 그 저희가 어플로 그 잔여 백신 예약을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1차 맞은 곳에서만 2차를 저희가 맞을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화이자, 모더나는 6주 이후에 맞을 수 있게 예약이 됐었는데 오늘부터는 4주만 지나면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일단 4주만 내가 지났다 싶으면 잔여 백신 예약하는 곳에서 누르면 당일날 맞을 수 있고 기존에 이미 예약이 됐던 2차 예약분은 자동으로 취소가 된다. 예. 그런데 화이자는 3주입니다. 화이자 3주가. 예, 화이자 3주, 모더나 예, 4주, 4주, 아스트라제네카 4주. 4주. 예, 그렇습니다. 근데 교수님의 그 추천은 아스트라제네카는 한 8, 9주 있다가 2차를 맞으시는 게 더 좋을 수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권고를 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접종자가 이제 많잖아요. 근데 18세 이상 중에 미접종자도 나오고 있어요. 그 안 맞은 분이 아직 계시잖아요. 네. 그게 자이건 타이건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또 고령자라면 더 빨리 맞는 게 좋잖아요. 어떻게 그럼 유인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정부에서는 안 맞은,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안 맞은 분들도 다 다시 예약을 받아서 10월 1일부터 주사를 접종을 하겠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기회는 충분히 넓어져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백신을 맞은 분들한테 좀 우대 정책을 조금 더 쓸 필요가 있고요. 백신을 다 맞은 분들은 꼭 우대 정책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가을 야구가 시작될 텐데 백신 접종자 전용석을 만들면 됩니다. 예, 충분히 가능하고요. 생각이 네. 틀리는데요? 그리고 뭐 이제 이 야외 쪽에 있는 그 식당,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 테이블을 놓을 수 있는 식당에서는 예. 백신 접종자들끼리는 더 많이 만나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백신 접종을 한 분들에 대한 혜택이 있다면 안 맞으신 분들도 그 혜택을 좀 누리기 위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실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걸 유도하는 게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네. 예, 다 같이 가는 거고요. 제가 방역이 이거 처음 시작할 때 작년에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은 단체 줄넘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줄에 걸리면 그냥 스톱되잖아요. 네. 백신도 물론 100%는 안 되겠지만 단체 줄넘기입니다. 다 같이 많이 맞으면 그만큼 방어를 해주는 능력이 크기 때문에 못 맞는 나의 어린 자식들, 나의 손자들까지 다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집단 면역의 원리입니다. 예. 그래서 다 같이 맞자.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일각에서는 미국처럼 접종 의무화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 이 필요성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요? 강제성은 저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네. 예, 왜냐하면 뭐 법 개정도 좀 필요할 거고 그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 자유 의사에 따라서 네. 지금 병역의 의무도 자유 의사에 따라서 안 갈 수도 있는 그런 지금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러나 특히 대민 접촉이 많은 어떤 공적 그 영역에 속하는 그런 이제 종사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최대한 의무화를 좀 시키고 이제 안 할 때는 조금 불편함을 좀 많이 부과를 하는 쪽으로 해서 예. 그냥 일반 국민들이 그 공공시설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다가 그분들한테 감염을 당하는 그런 일은 적어도 없도록 일단 1차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네. 네.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위험 계층에 있는 그런 건강상이라든지 또 시설상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도 백신을 조금 더 강하게 권하는 그런 정책은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저희가 이제 그 2차까지 보통은 맞고 3차 부스터샷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보니까 미국 FDA도 그렇고 세계 보건기구 연구원들도 그렇고 광범위한 일반인 부스터샷은 필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예, 최근에 이제 논란이 많아서 제가 그게 9월 13일 날 온라인으로 란셋이라는 이 의학 쪽에서는 굉장히 그 높은 계열의 잡지입니다. 거기에 네. 있는 논문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4장짜리입니다. 그렇게 예. 내용은 많지 않은데 결국 요지는 이겁니다. 부스터샷이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정확하게 잘 디자인을 해서 계획을 짜서 제대로 된 효과를 본 것은 아직 없다. 네. 그 얘기는 우연히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거가 없이 어떤 의학적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 근거 중심 의학이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 근거가 충분치 않다. 게다가 지금 백신을 맞고 싶어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면 그분들한테 갈 수 있는 백신을 일부 선진국에서 그거를 독점을 해서 자기네들끼리 맞고 있으면 그 나라는 안전할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문은 열릴 거고요. 특히 뭐 미국 같은 나라는 많은 전 세계에서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다양한 직책을 가진 인종들이 또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예. 그런 경우에 그분들을 대체적으로 2번의 제대로 된 백신을 맞춰놔야 이 팬데믹이라는 게 이 지구상에서 일단 안정이 되지 3번, 4번 맞고 우리만 안전하다고 절대로 안전한 게 아니고요. 특히 못 맞는 사람들 사이에 만일 이 델타가 계속 번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델타는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갑니다. 오메가까지 갈 정도로. 예. 진짜 중요한 변이가 나와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부스터샷이 효과가 없는 그런 변이가 나와버리면은 그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또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더 부스터샷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마 미국은 정책적으로 오늘 아마 결정을 좀 자문을 정식으로 이제 받아서 어느 정도 발표가 나올 것 같으니까 한번 예.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부스터샷에 대한 부분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